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Chapter 12, 똑똑한 AI 비서,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활용 도구는 디파이고 무료 클라우드 버전을 제공해서 웹브라우저만으로 쉽게 AI 비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공개된 오픈소스로 Chapter 16에서 설명하는 방식, 즉 본인의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로컬 LLM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챕터 1부터 10일까지 우리는 AI와 함께 일하는 거의 모든 방법을 배웠습니다. 글, 이미지, 영상, 발표 자료를 만들게 했고, 심층 분석을 시켰고, 나를 기억하는 비서를 만들었고, 문서를 통째로 읽게 했고, 웹 서비스를 조작하게 했고, 내 컴퓨터 파일을 처리하게 했고, 업무 흐름 전체를 자동화했습니다. 이번 장은 이 책의 가장 강력한 활용입니다. 우리 조직만의 AI 챗봇을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챕터 1에서 챗GPT에게 우리 학교 졸업 요건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AI는 인터넷에서 학습한 일반적인 정보로 답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내부 규정은 모르니까요. 오늘은 그 한계를 넘습니다. 챕터 6에서 이러한 기능의 챗봇을 챗쿠로 미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즉, 챕터 6에서도 우리 학칙 PDF를 업로드하면 AI가 학칙 제5조에 따르면 이라고 정확하게 답하는 챗봇을 미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디파이를 이용해서 이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디파이와 렉 소개입니다. 렉가 무엇인지, 왜 일반 AI와 다른지, 디파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챗봇을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두 번째 파트는 맞춤 실습입니다. 학과 상담 챗봇과 부서 업무 챗봇을 직접 만들고 테스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올린 문서만을 근거로 답변하는 챗봇을 코딩 없이 직접 만들고 링크 하나로 배포할 수 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오늘 실습이 끝날 때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렉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렉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화면 왼쪽에 일반 AI 챗봇의 한계부터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쓴 챗GPT, 클라우드 같은 일반 AI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학교, 부서의 내부 규정을 모릅니다. 학칙, 내규, 매뉴얼 등 비공개 문서를 AI가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 요건을 정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둘째, 그럴듯하지만 틀린 답변인 환각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합니다. 모르는 것을 솔직히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문제입니다. 틀린 답변을 진짜처럼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최신 내규 변경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올해 바뀐 규정, 이번 학기 변경된 요강 등 최신 정보가 AI 학습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부 업무에 일반 AI를 신뢰하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화면 오른쪽 렉 기반 AI 챗봇을 보시죠. 렉을 쓰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업로드한 문서 내용만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학칙, 내규, 매뉴얼 등 조직 고유 정보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답변의 출처, 즉 문서명과 페이지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업데이트하면 답변도 즉시 반영됩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AI는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학교의 내규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렉 기반 AI 챗봇은 우리 학교 전용 상담 창구입니다. 학칙, 내규, 매뉴얼을 숙지한 상담사가 24시간 앉아서 학생이나 직원의 질문에 학칙 제555조에 따르면 이라고 근거를 들어 답변합니다. 화면 하단의 핵심 문구를 같이 읽어볼까요? 렉, 검색, 증강, 생성, 문서 검색과 AI 생성을 결합한 기술. 이 한 문장이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디파이 홈페이지는 defy.ai입니다. 접속하면 다양하고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소개와 함께 간단한 동작 모습이 등장합니다. 디파이는 마우스로 필요한 기능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챕터 6의 나만의 AI 비서 만들기와 챕터 11의 복잡한 업무 자동화하기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락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defy라고 읽습니다. defy는 코딩 없이 락 기반 AI 챗봇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핵심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서를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내용을 학습하고 색인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챗봇을 구성합니다. 코딩 한 줄도 필요 없습니다. 완성된 챗봇을 링크 하나로 배포해서 학생과 직원이 웹이나 모바일에서 24시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설치형은 완전 무료이고 클라우드형도 무료 플랜을 제공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업로드 가능한 문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PDF는 학칙, 규정집, 매뉴얼, 논문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수십, 수백 페이지도 가능합니다. 덕텍스와 TXT는 업무 매뉴얼, FAQ, 지침서 등 워드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CSV와 XLSX는 데이터, 목록, 통계표 같은 표 형태 데이터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웹페이지는 URL을 입력하면 학교 홈페이지나 공지사항 등 웹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십, 수백 개 문서를 동시에 업로드하는 일괄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챕터 7에서 우리는 노트북 LM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문서를 올려서 AI가 답변하는 도구였죠.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노트북 LM은 내 서재에서 AI가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나만 사용하는 개인용 도구입니다. defy는 도서관 안내 데스크에 AI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링크를 공유하면 학생, 직원, 외부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용 AI 서비스를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오늘 챕터 7과 챕터 7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팁도 함께 보시죠. 노트북 LM이 개인용 AI 문서 분석이라면 defy는 조직용 AI 챗봇 서비스 구축입니다. 이 한 줄이 두 도구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RAG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술 용어 없이 4단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더 좋은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텝 1은 문서 업로드 앤 색인입니다. PDF나 docx 등 문서를 업로드하면 AI가 내용을 작은 조각, 즉 청크로 나눠서 저장합니다. 두꺼운 교재를 인덱스 카드로 분류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스텝 2는 사용자 질문입니다. 챗봇의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휴학 절차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서관 안내 데스크에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텝 3은 관련 문서 검색입니다. AI가 질문과 관련된 문서 조각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추출합니다. 사서가 관련 카드를 찾아서 꺼내오는 것과 같습니다. 스텝 4는 답변 생성입니다. 검색된 문서 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고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사서가 카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화면 하단의 핵심 포인트를 읽어볼까요? AI가 아는 척하지 않는다. 업로드된 문서에서 찾은 내용만으로 답변한다. 이것이 일반 AI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근거 없는 답변, 즉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출처를 함께 제시하여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스텝 1에서 문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문서를 올리면 좋은 챗봇이 된다. 챕터 7에서 배운 문서 품질, 열 결과 품질 원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컴퓨터 분야에 기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오래됐거나 부정확한 문서를 올리면 챗봇도 부정확해집니다. 문서 준비를 가장 신경 써주세요. 원리를 배웠으니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학과 상담 챗봇입니다. 매 학기 초 학사 지원팀이나 학과 사무실에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저 이번에 졸업되나요? 다전공 학점이 어떻게 되나요?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언제예요? 성적 장학금 기준이 뭐예요? 비슷한 질문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됩니다. 이것을 챗봇이 24시간 자동으로 응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 구축 방법을 보시면 학칙, 교육과정표, 졸업요건, 수강 신청 안내, 장학금 규정, FAQ 등을 PDF로 업로드합니다. 챗봇 역할을 55학과 학사 상담 챗봇으로 설정하고 어조는 친절하고 정확하게 근거 조문 포함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질문 답변 예시를 보시죠. 학생이 복수 전공자가 130학점 미만이면 졸업 가능해? 라고 물으면 챗봇은 학칙 제55조에 따르면 복수 전공자의 최소 이수 학점은 555 학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번 학기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언제야? 라는 질문에도 수강 안내 문서에서 찾아 정확한 날짜를 알려줍니다. 출처가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학생은 출처를 클릭해서 원본 규정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기대 효과를 읽어볼까요? 학생은 24시간 즉시 답변을 받고 교직원은 반복 상담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습 예시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칙과 학사 운영 규정, 단과대별 이수 학점표를 업로드하면 24학번 경영학과인데 호텔 경영학과를 다전공하려면 전공 필수 과목 몇 학점 들어야 해? 라는 복잡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하는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부서 업무 챗봇입니다. 직원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신입 직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합니다. 수혜 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이 뭐예요? 출장비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차 신청은 며칠 전에 해야 해요? 이런 질문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을 챗봇이 자동으로 응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 구축 방법을 보시면 업무 매뉴얼, 내규, 업무 분장표, 절차 지침서, FAQ, 이전 결제 사례 등을 업로드합니다. 챗봇 역할을 55팀 업무 안내 챗봇으로 설정하고 어조는 공식적 근거 조문 포함, 표 형식 답변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팀 내부 링크로 공유하면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질문 답변 예시를 보시죠. 수혜 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이 뭐야?
라는 질문에 내규 제55조에 따르면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구매 시 수혜 계약이 가능합니다. 출처는 계약 내규 8페이지라고 답합니다. 출장비 정산 절차를 알려줘 라는 질문에는 단계별 순서를 번호 목록으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화면 하단의 핵심을 보시면 신입 직원 온보딩 시간을 줄이고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 고민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이 챗봇의 가장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연구비 집행이나 법인카드 정산처럼 규정이 복잡한 경우에도 챗봇 하나로 24시간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LIC 30분에 식당에서 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것 정산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도 업로드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가능 여부를 OX로 먼저 답하고 이유를 지침 내용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5단계를 보겠습니다. 코딩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이 5단계는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교재 준비, 상담사가 교재 숙지, 응대 매뉴얼 작성, 모의 상담, 창구 오픈. 이 과정을 사람이 하면 몇 주가 걸리지만 디파이에서는 몇십 분이면 완료됩니다. 스텝 1은 문서 업로드입니다. 챗봇이 참고할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학칙 .pdf, 교육과정 .pdf 등 관련 문서를 모두 올립니다. 비유하면 상담사에게 교재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스텝 2는 지식 베이스 생성입니다. 업로드한 문서를 AI가 자동으로 학습하고 색인합니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여러분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상담사가 교재를 요약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스텝 3은 챗봇 설정입니다. 챗봇의 이름, 역할, 어조, 출처 표시 규칙 등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챕터 6에서 배운 AI 비서 설정과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역할, 업무 범위, 응답 규칙을 텍스트로 작성하면 됩니다. 챕터 6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 단계는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상담사에게 응대 매뉴얼을 주는 것입니다. 스텝 4는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예상되는 질문을 넣어보고 답변의 정확성과 출처 표시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문서를 추가하거나 설정을 수정합니다. 모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포하기 전에 예상 질문 10개를 미리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졸업 요건, 수강 신청, 장학금 기준, 휴학 절차, 복수 전공 조건 등 실제로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로 확인해 보세요. 스텝 5는 배포 공유입니다. 챗봇 접속 링크를 생성해서 학과 홈페이지나 팀 내부 채널에 공유합니다. 이제 학생과 직원이 24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5단계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서 업로드, 지식 베이스 생성, 챗봇 설정, 테스트, 배포 공유. 이것이 전부입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서 디파이를 이용한 사례를 5가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만들어진 RAG 챗봇으로 문서를 주면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만 하는 챗봇입니다. 디파이로 만든 RAG 챗봇은 현재 DX 추진단 홈페이지와 DX 추진단의 아이코 홈페이지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오른쪽 밑에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챗봇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챗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디파이에서 아이쿠 지식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아이쿠, 챗봇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생성합니다. 지식에는 첫째로 강의 노트를 PDF 파일로 추가했습니다. 실습 자료는 HTML에서 글자들만 추출한 형태인 Markdown 파일 형태, 즉 MD 파일로 등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교재도 마크다운 파일로 등록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쿠 챗봇은 교육 과정에 대한 답은 강의 노트, 강의 자료, 그리고 실습 자료를 토대로 답변하게 됩니다. 이제 스튜디오에서 챗봇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제작한 챗봇은 에이쿠 챗봇입니다. 등록한 지식으로 답변하는 RAG 챗봇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오른쪽은 실제 실행 화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왼쪽에서 챗봇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단계라고 쓰여진 창에 챗봇이 수행할 작업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작업인 경우 변수를 등록하는데 간단한 챗봇에서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등록한 AIKHU 지식을 컨텍스트에 추가 버튼을 통해서 등록합니다. 챗봇의 역할을 정의하는 프롬프트 내용입니다. RAG 기반 챗봇 개발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본 원칙에서 반드시 업로드된 문서 내용만을 근거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측도 하지 말고 답변 시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롬프트가 제법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유형별, 대처 방안과 제한 규칙, 그리고 최초 인사 및 답변의 마무리도 형태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RAG가 지식에서 정보를 찾으면 프롬프트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AI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유럽의 LLM인 미스트랄의 Large 모델을 쓰도록 했습니다. 제미나이와 같은 유료 모델도 사용할 수 있고 소주제 16에서 다루는 내 컴퓨터에 설치한 로컬 LLM 모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의 채팅창에서 미리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소주제들을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답변으로 3개의 단계와 16개의 소주제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든 RAG 챗봇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게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의 삽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웹사이트 홈페이지 개발에 경험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맨 왼쪽의 처음 방법은 홈페이지가 열리면 고정된 창이 가운데 등장하게 하는 겁니다. 가운데 방법은 홈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작은 아이콘이 있고 이것을 누르면 채팅창이 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화면 아래의 코드를 이제 복사한 후 RAG 챗봇을 등록할 홈페이지의 코드에 삽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이코 홈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파랑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채팅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질문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어. 동영상과 영상에 삽입할 음악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려면 어떤 소주제들을 들어야 하지? 하면은 이에 대한 답변을 보여줍니다. 답변에는 일단 영상 제작 기초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주제 3을 듣고 다음으로 소주제 14를 통해서 음악 관련 도구인 수노 AI를 다뤄보도록 권장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소주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서 등록한 지식인 강의 노트, 강의 교재, 실습 자료를 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코 홈페이지에서 챗봇이 나타나고 동작하도록 앞서의 웹사이트 등록 방법대로 아이코 홈페이지에 등록했습니다. 화면이 아이코 홈페이지의 소스 코드, 즉 프로그래밍된 코드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에 defy라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defy가 보여준 코드를 커피해서 아이코 홈페이지의 위쪽에 페이스트하면 아이코 홈페이지에서 defy로 만든 챗봇이 동작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DX 추진단 홈페이지의 오른쪽 밑에도 챗봇 아이콘이 있고 이 챗봇도 defy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지식은 DX 추진단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챗봇의 채팅창을 활성화하면 화면과 같이 DX 추진단의 챗봇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복잡한 구조의 챗봇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다수의 AI 비서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에 최적으로 판단되는 AI 비서를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즉, 서로 다른 분야에 특화된 AI 비서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의 전문성을 가진 AI 비서를 선택해서 답을 만들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다 복잡한 RAG 챗봇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AI가 좋아하는 형태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들 챗봇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챗봇입니다. 당연히 교육과정 문서가 필요하며 화면에 원본 폴더에 2024년과 2025년 교육과정을 아래 한글 파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아래 한글 파일은 AI가 좋아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소주제 16의 실전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일단 HTML과 JSON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문서들은 사용자가 AI 모델에게 문서를 대화창을 통해서 직접 주고 인터랙티브하게 직접 대화를 하면서 원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지식을 쌓아두어야 하는 RAG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AI가 좋아하는 형태 중 하나인 마크다운으로 변경합니다. 이 파일은 열어보면 글자들만으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여기에 표 등 구조화된 정보를 다시 한번 AI가 좋아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자연어행 펼쳐쓰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앞에 간단한 RAG 챗봇을 만들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 회사 혹은 우리 학과 챗봇을 금방 만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AI는 소주제 1과 소주제 15에서 다루듯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하는 정보를 무한정 줄 수도 없습니다. 정보의 형태를 AI가 좋아하는 형태로 변환해서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간인 경우 눈에 빤히 보이는 정보도 AI는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지식은 모양새를 갖췄으니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제 2024년과 2025년 교육과정의 마크다운 문서를 디파이에 지식 등록하려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도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AI가 이해하는 수준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이를 조금 더 설명하고 디파이로 가겠습니다. 먼저 앞서에서 언급한 파일 형태입니다. 통상 AI에게 지식을 줄 때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의 형태가 Markdown입니다. 파일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연도와 학과 이름을 파일 이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청킹은 AI에게 주는 정보를 문서 하나로 주지 않고 일정 크기로 쪼개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밥을 한 숟가락씩 먹듯이 AI에게 주는 정보도 일정 크기로 쪼개야 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작업입니다. 화면에는 교육과정 같은 문서에 대한 권장 크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이 디파이의 지식 등록 시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쪼갠 정보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특성에 따라서 인덱싱 방법도 달라집니다. 문서 내부에 저장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문서 자체가 갖는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AI가 답변을 만드는 시점에 도움이 됩니다. 등록한 정보는 앞서의 설정에 맞춰서 가공됩니다. 제대로 가공이 된 것인지도 디파이에서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것은 RAG 챗봇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도 프롬프트에 반드시 반영합니다. 자, 이제 앞서 언급한 내용에 맞춰서 지식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먼저 청크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모드를 고품질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지식 검색 방법은 하이브리드로 하면서 관련 항목들도 설정합니다. 지금 많은 점은 이제 지식이 가공되고 있습니다. 가공된 지식에 앞서 권장사항에 맞춰서 메타데이터, 즉 지식으로 등록하는 파일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의 정보를 추가로 설정합니다. 2025년 교육과정에 대한 작업입니다. 2024년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합니다. 갑자기 복잡한 화면이 나와서 놀랄 수 있는데 지금 만드는 챗봇은 지식에서 정보를 읽고 답하는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작업들을 순서대로 만들고 연결한 모습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 작업에 해당하는 블록들을 만들고 연결한 상태로 시작하는데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분이라면 마우스를 사용해서 같은 모양의 블록을 끌어다가 화면에 놓고 보여지는 순서대로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각각의 블록의 내용을 설명하니 유사하게 따라하면 됩니다. 일단 앞서 등록한 지식을 연결하는 작업부터 하고자 합니다. 화면의 중간 위쪽에 교육과정 지식 검색 블록을 선택한 화면입니다. 지식 메뉴가 있는데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앞서 등록한 지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플러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지식들이 나옵니다. You might 메뉴의 지식에 앞서 등록한 2024년과 2025년의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교육과정 지식입니다. 이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교육과정 지식 검색 블럭에 지식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 필드로 되어 있는 부분에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채팅이 시작되었을 때 사용자가 채팅창에 입력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질문 분석기에 연결되었다고 나옵니다. 질문 분석기는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서 어떤 AI가 처리하면 좋을지 판단합니다. 즉, 이 예시에서는 가운데에 LLM이라는 이름의 블록들이 있는데 각자 서로 다른 일에 특화된 AI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질문 분석기가 질문을 토대로 어떻게 특화 AI LLM을 선택하는지는 오른쪽을 보면 나옵니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1을 보면 학사 행정문의라고 써 있고 그 아래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분류기는 질문의 내용을 클래스의 내용들과 비교한 후 가장 부합하는 특화 AI LLM에게 질문을 전달한다고 보면 됩니다. 클래스 3에서 클래스 6까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분류기는 질문에 맞춰서 특화 AI LLM을 선택하니 질문 분류기를 자세히 보면 클래스 1에서 나온 화살표가 맨 위에 교육과정 지식 검색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분류기의 각 클래스들은 본인의 역할에 맞는 특화 AI LLM들로 화살표가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등록 장학 LLM을 봅니다. 핵심 내용은 오른쪽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LLM이 수행할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등록과 장학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수행할 AI 모델을 모델 메뉴에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LLM이 엑사원 3.5를 쓰도록 했지만 AI 모델별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니 특화 AI LLM별로 프롬프트에 맞는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 필요한 LLM은 회사 내부에서 동작하는 AI 모델을 쓰고 그렇지 않은 모델은 제미나이와 같이 고성능 AI 모델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도 가능합니다. 등록 장악 LLM의 화면을 내리면 추가적인 정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수행 결과를 변수 집계자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생활 LLM입니다. 이번에는 취업 진로 LLM입니다. 이번에는 캠퍼스 시설 LLM입니다. 이번에는 기타 복지 LLM입니다. 자, 이제 처음 설정한 교육과정 지식검색 블록으로 왔습니다. 앞서 설정한 그대로 있습니다. 이 블록은 질문 분류기의 질문을 토대로 등록한 지식에서 어떤 유용한 정보가 있는지 찾습니다. 찾은 정보를 학사행정 LLM에게 전달합니다. 학사행정 LLM입니다. 앞서의 LLM들과 유사하게 학사와 행정에 특화된 내용들을 프롬프트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 집계자입니다. 앞서의 LLM들이 생성한 정보를 받아서 하나로 취합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끝에 블럭인 답변 블럭입니다. 변수 집계자가 취합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실행합니다.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자 시작 블록부터 관련된 블록들이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과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도서관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실행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2024 학번 학생이 졸업 학점에 대해서 문의하자 실습 초반에 등록한 교육과정들의 지식 검색을 수행한 후 이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모습입니다. 교육과정에 기반한 장문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실습 트랙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로 diffy.ai에 접속하여 무료 계정을 만들어주세요. 실습 A는 학과 상담 챗봇입니다. 준비물은 학칙이나 교육과정 PDF 1to 2건입니다. 실습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diffy에 접속해서 새 앱을 생성합니다. 둘째, 학칙 교육과정 PDF를 업로드합니다. 셋째, 지식 베이스가 자동 생성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넷째, 챗봇 역할을 설정합니다. 경희대 55학과 학사상담 챗봇. 다섯째, 테스트 질문을 입력합니다. 복수 전공 졸업 요건이 뭐야? 여섯째, 답변 정확도와 출처를 확인합니다. 실습 B는 부서 업무 챗봇입니다. 준비물은 업무 매뉴얼이나 내규 PDF 1to 2건입니다. 순서는 실습 A와 동일하고 역할 설정을 경희대 55팀 업무 안내 챗봇으로 바꾸고 테스트 질문은 출장비 정산 절차를 알려줘로 시작해보세요. 실습 C는 자유주제 챗봇입니다. 자신의 업무나 전공에 맞는 문서를 1to 3건 준비해서 자유롭게 챗봇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실 논문 QA 챗봇, 행사 안내 챗봇, 취업 상담 챗봇, 수업 도우미 챗봇. 학생분들을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간 기말고사를 앞두고 교수님이 올려주신 한 학기치 강의 PPT와 족보를 일괄 업로드하면 나만의 1타 강사 챗봇이 완성됩니다.
교수님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설명할 때 어떤 예시를 들었었지? 그리고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라고 물으면 강의 내용 안에서 찾아서 답해줍니다. 내 과거 경험 기반 면접 챗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써온 과제, 동아리 활동 보고서, 공모전 기획서를 모두 업로드하면 기획 직무에 지원하는데 내 자료 중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STAR 기법으로 요약해줘 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을 위한 예시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임 교직원 복무 및 연차 규정 안내 챗봇, 외국인 유학생 체류 및 비자 상담 챗봇, 포털 시스템 장애 해결 챗봇,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 챗봇 등 총 10가지 실습 예시가 있습니다. 실습 시간은 15분입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 실습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실습 후 동료나 학생에게 챗봇 링크를 공유하고 실제 질문을 받아보세요. 내가 만든 AI 챗봇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 이것이 이 책 전체 여정에 가장 보람 있는 결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4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RAG, 즉 검색 증강 생성은 우리 조직의 문서를 AI에게 학습시켜 해당 문서만을 근거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기술입니다.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답변에 출처, 자동 표시합니다. 둘, DeFi를 사용하면 코딩 없이 문서 업로드, 지식 베이스 생성, 챗봇 설정, 테스트, 배포, 5단계로 AI 챗봇이 완성됩니다. 링크 하나로 학생, 직원 모두가 24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 학과 상담 챗봇, 부서 업무 챗봇 등 우리 조직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넷, 한번 구축하면 반복 상담 업무를 크게 줄입니다. 챗봇 설계 5요소인 문서, 역할, 어조, 출처 규칙, 제한 규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할수록 챗봇의 본질이 높아집니다. 소주제 6의 비서 설정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소주제 1에서 AI에게 글 한 편을 쓰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 여정이 소주제 12에서 우리 조직만의 AI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것으로 완결됩니다. 이상으로 소주제 12, 똑똑한 AI 비서 만들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